한 주간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요, 해외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9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독일의 글로벌 부품 회사인 바로 ZF가요, 측면 추돌 시 탑승객 안전을 지켜줄 새로운 에어백 시스템을 발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현지 시간 14일 독일 아우토 자이퉁은 이 ZF가 발표한 측면 에어백 시스템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새로운 에어백 시스템을 이제 사고 발생 시 차량 외부에 장착된 에어백이 물리적 충돌을 1차적으로 막아 충돌에 취약한 측면 안정성 개선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ZF에 따르면요, 자동차 사고 중 탑승객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사고 중 하나가 바로 측면 추돌이라는 점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해마다 약 700여 명의 사람들이 측면 추돌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 일어나며 정면과 후방 추돌과 다르게 측면 충격을 탑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 충격 흡수 구조물이 없다는 것 같은 사망 선고의 원인으로 분석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측면 추돌 시에요, 이제 1차적으로 물리적 충격을 흡수하고 탑승객의 보호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A 필러부터 C 필러까지 넓게 펼쳐지는 이제 에어백은 이제 충돌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작동 여부는요, 차량에 연결된 센서와 컴퓨터 알고리즘 시스템을 읽고해 작동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백 크기에 따라서요, 280리터에서 최대 400리터까지 크기를 전하며 정보 추돌 시 작동되는 운전자 에어백 사이즈의 대비 약 8배 정도 가량 큰 부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백은요, 곧 출시될 차량들에 적용 예정이라 하면서 또 안전 사상자가 줄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는 에어백이 내부에 많았었다면 이제 지금 에어백이 외부로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추돌 시에 내부에서 에어백이 작동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에어백을 조금 개발하려는 경향들이 부품 회사에서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폭스바겐 이야기를 좀 2개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폭스바겐의 간판급 해치백인 골프의 완전 변경 모델이 올 연말에 글로벌 시장에 출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8세대 모델로 출시된 신차는요, 가솔린, 디젤, LPG, 48V 마일리지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선보이며 이전보다 눈에 띄게 향상된 상품성을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오토모티드 뉴스 유럽 등 외신에 따르면요, 최근 내부 회의를 통해서 8세대 신형 골프를 올 연말에 글로벌 출시를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르후에 막바지 양상 준비를 돌입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처음으로 탑재될 예정이라서 48V 발전기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통해 주행 중 소모되는 운동 에너지를 조수석 아래 리튬이온 배터리로 저장하고요, 이를 통해 가속 중 전기 부스터 기능을 제공한 등 보다 높아진 연료 효율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빨리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사실 골프가 왔다 갔다 했었어요. 이제 출시가 내년에 한다는 이런 설도 있었고, 근데 올 연말에 글로벌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조금 빨리 이제 확정을 지은 이유가, 사실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베스트셀링 모델로 꾸준히 유효했으나 조금 하락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해당 차급에서 또 다른 모델 르노의 클리오와 또 폴로가 조금 판매가 조금 높게
판매가 좀 증가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조금 좀 더 내년으로 가다가는 아무래도 더 하락이 될 것 같다 하는 이런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로벌 연말에 출시하는 거는 확정이 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굉장히 고맙게 감사했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도 마저 폭스바겐 이야기인데요. 세단의 안락함 승차감과 SUV의 험주 주파르 능력 및 적재 공간의 이점 모두 챙기려는 폭스바겐의 피사트 올트랙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올 9월에 유럽으로 시작으로 판매를 돌입한다 합니다. 해외 언론들은요, 올 9월부터 판매에 돌입하는 피사트 올트랙에 대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외관의 무덤으로 불렸던 국내 시장에서도 좀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볼보의 V60 크로스 컨트리는 외관과 SUV의 장점을 혼합된 크로스오버 차량입니다. 이미 유럽 시장에서는 이 같은 세단과 SUV 혹은 외관의 모델과의 결합된 모델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자극하는 모델로 자리 잡아 여러 제조사들이 신차 개발에 이루어지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피사트 올트랙 모델 이외에도 볼보의 V60, 90 클로스 컨트리와 아우디의 올드로 콰트로 시리즈 등 대표적인 모델이 손꼽히고 있고요. 이번 페이스리프트 버전을 변경된 피사트 올트랙은요, 세단과 외관 버전의 페이스리프트와 디자인을 공유를 하고요. 다만 험로 주행을 염두에 차고의 높이를 앞뒤 휀더의 플라스틱 보호대를 덧대었다고 합니다. 파워트레인은 2.0리터의 최고 출력 272마력의 가솔린 엔진과 최고 출력 190마력과 240마력의 두 가지 버전 디젤 엔진이 제공이 된다 합니다. 모두 7단 듀얼 클러치가 탑재가 되고요. 4륜구동 시스템이 기본 적용이 된다 합니다. 기본 모델들 이제 190마력의 디젤 엔진요, 유럽 시장 판매 가격이 기준 47,8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로 6,360만원부터 시작이 되고요. 240마력 디젤 엔진 탑재한 5인승 탑재한 모델은요 5795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6,760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솔린 모델 같은 엔진 같은 경우는 49,925유로, 하나로 6,643만원이라 하고요. 기본 트림부터요, 11인치 경량 휠과 컴포트 시트, LED 램프 등 전자 제어 댐퍼가 적용이 된다고 전했고요. 이 밖에 모델 최초로 트러블 어시스턴트라는 불리는 시스템이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요, 최대 210km까지 자율적으로 주행이 가능한 시스템은 폭스바겐이 향후 신차들에게 순차적으로 탑재될 신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듈러 인포테인먼트도 함께 적용이 된다 하고요. 그래서 9월에 일단 시작해가지고 글로벌 시작까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폭스바겐 이야기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바로 포르쉐 이야기인데요. 포르쉐가 718 라인의 최상위 모델인 신형 718 스파이더와 718 카이네 GT4가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이 두 차량을 순수 스포츠카고요. 이제 완벽하게 균형 잡힌 미드 엔진 콘센트의 718 스파이더와 718 카이메 GT4는 새롭게 개발된 4리터 6기통 자연흡기 엔진과 6동 수동 변속기가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두 모델 모두 박스 엔진을 탑재해 420마력을 발휘를 하고요. 특히 고속 회전의 감성적인 자연흡기 엔진이 912 카레라 모델 시리즈의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되게 많습니다. 네, 이런 이것저것 얘기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요렇게 소개를 해놓은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되게 많아요. 지금 가격을 조금 얘기를 하면, 일단 718 스파이더와 718 카이메 GT4는 일단은 부가세 및 국가별 특별 사양으로 포함된 독일 일단 시장 판매 가격은요, 각각 9,335유로,
아니 죄송합니다. 93,350유로고요. 96,206유로로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대충 1억부터 시작을 산다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일단은 모든 제한매 옵션 정보는요 국가별로 상이하고요. 참고로 국내 출시 미정 및 가격 정보는 미정이라고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살짝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718 스파이더는요 일단은 최고 출력이 301이라고 하고요. GT4 같은 경우는 304를 하고 제로 백이 4.4초로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고 조금 GT4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GT4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들링이 좀 더 개선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는 조금 스파이더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포르쉐 스테빌리저 매니지먼트가 더욱 강화되고 정밀하게 작동이 되고요. 두 단계를 통해 선택적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식 리얼 디퍼션 록이 장착된 포르쉐 토크 팩터링은 종방향 및 횡방향 다이내믹 코너링 성능, 주행의 즐거움을 더 강화를 한다 하고요. 뭐 특히 이제 포르쉐 세라믹 컴포지트 브레이크는 이제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둘 다 순수 스포츠카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바로 르노 이야기인데요. 르노가 새로운 디자인과 주행거리를 대폭 늘린 순수 전기차 2세대 조회가 공개가 됐답니다. 현지 시간 17일 공개된 조회는요, 지난 2013년에 첫 공개된 1세대 조회 후속 모델로 콤팩트 해치 클리오와 유사한 스타일로 디자인이 됐습니다. 전면부는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과 함께 다이아몬드 형태의 엠블럼과 일체형 그릴이 적용된 모습이고요. 또 1세대에서 볼 수 없던 안개등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휠은 기본으로 15인치를 했었는데 1세대는 이제는 16인치와 최대 17인까지 적용이 가능하다고요. 리어램프 역시 LED가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테리어는 소재와 디자인 모두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5세대 클리어의 영향을 받은 인테리어는요, 좀 한층 고급스럽고 감각을 좀 더해주고요. 좀 인체공학적 요소가 좀 적용했고, 1열의 공간은 성인이 앉기에 넉넉한 공간으로 제작되었지만 2열의 좌석은 이제 차체 크기의 영향으로 다소 제한적인 공간이 제공을 한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 실내 중앙에 위치한 7인치 터치 스크린은 최대 9.3인치 화면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르노는요, 이지링크로 불리는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이제 보쉬와 구글 및 톰톰과 협력하여 직관적이고 또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르노 2세대 조회는요, 처음으로 두 가지 파워트레인을 제공한다 합니다. 일단은 기본 모델인 경우 80kW의 R110 모터가 적용되고요. 약 22.5의 최대 토크를 발휘를 하는 기본 모델이 있고요. 상위 트림 같은 경우는 100kW의 R135 모터가 탑재되고 약 24.5의 최대 토크를 발휘를 한다 합니다. 두 모델 두 트림 이 소개해드린 이 모두 트림 이 파워트레인요 모두 52kWh의 동일한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고요. 지금 최대 유럽 기준으로 지금 최대 380km까지 주행 거리가 확보가 된다고 합니다. 올 하반기에 판매가 이루어지고요.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내년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BMW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MW의 신형 8 시리즈가 8 시리즈를 라인업을 완성한 바로 그런 쿠페를 공식 공개를 했습니다. 8 시리즈 쿠페 및 컨버터블에 이어 새 추가된 그런 쿠페는요, BMW 차세대 디자인과 기존 8 시리즈의 동일한 6기통 V8 엔진을 공유하면서 4개의 좌석과 넓은 공간감을 제공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완성시키면서 이제 기존 6 시리즈에 완벽하게 대체가 되었고요. 시장에서는 뭐 아우디 A7과 벤츠의 CLS, 그 다음에 AMG GT 4도어, 포르쉐 파메라 등과 함께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4도 쿠페로 늘어났는데도 BMW의 플러그십 다운 날렵함과 카리스마 스친이 8시리즈는요, 그런 쿠페의 차체 크기는 조금 크기가 전장이 5082mm, 전폭이 1932mm, 전고가 1407mm랍니다. 조금 2도 쿠페보다 조금 늘어난 수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외관을 조금 소개를 하자면, 일단은 8 시리즈의 정체성을 충실히 따랐다고 하고요. 조금 높은 헤드룸과 여러 개 떨어지는 루프라인의 조화가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휠베이스도 조금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댑티브 댐퍼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액티브 스티어링 기능이 자동적으로 포함되고 능동형 전복 방지 등 기능이 옵션으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되고요. 유럽 기준으로는 복합 연비가 리터당 16.6km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후륜구동 840i의 경우에는 78,000유로, 5년 동안 약 1억 원부터 시작하고요. 상위 트린 M850i는 약 11만 유로, 1억 4,500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유럽에서 출시됐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 얘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에스턴 마틴인데요. 에스턴 마틴이 신형 준형 하이퍼카의 이름을 이제 바랄라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확정 발표를 했다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난 2019년 올해죠. 네, 제네바 국제 모터쇼에서 AM-RB 003 컨셉트로 공개한 바 있는 모델입니다. 차량이고요. 이 바랄라는 에스턴 마틴과 레드불 F1팀의 협업 프로젝트로 레드불 포뮬러 1 레이싱 기술이 대거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발키리에서 지난해 바랄라 모델에는 발키리의 넓고 노출된 앞범퍼, 돌주부 및 커다란 후방 디퓨저가 그대로 적용이 됐다고 하고요. 카본 파이어 모노코크와 카본 파이버 자체 패널을 기반으로 하여 무게를 최소한으로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뭐 도로용 자동차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실내 디자인은 발키리와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출입하기 쉽게 위해서 차량 문이 지붕까지 연결되어 있고, 제설되게 3D 프린팅 센터 콘솔은 이제 탑승객에게 더 많은 숄더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뭐 디지털 계기판은 핸들의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통화 인포메이터 시스템 대신 스마트폰 마운트를 제공하면서 간편함과 유연성을 극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하이퍼카에 대한 성능 및 엔진 사항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V6 가솔린 엔진과 전기 배터리를 구성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의해 구동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 시스템은 이제 포뮬러 1 모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KERS 시스템과 함께 급가속지 성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델은, 이 차량은 지금 2021년에 출시 예정이고요. 500대로 한정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판매 가격은 10만 파운드, 우리나라 약 15억 원에 예상을 한다고 하고요. 아직 자세한 이야기는, 성능과 엔진상은 얘기를 안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푸조 이야기 두 가지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푸조의 소형 해치백 208이 본격적으로 판매를 한다는 소식인데요. 현지 시각 지난 17일 푸조는요, 지난 2019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된 신형 208의 주문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인도는 올해 말부터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전동과 파워트레인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그리고 세그먼트 최고의 수준인 첨단 기술이 적용한 208은 유럽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소형 해치백 시장에서 폭스바겐의 폴로와 포드의 피에스타, 르노의 조에 등과 함께 경쟁한다 하고요. 전체적인 사이즈가 전 모델 대비 증가한 208은 오직 4도어 모델로만 출시를 할 예정이랍니다. 이 DS 고급 브랜드 DS의 크로스백과 차세대 오펠의 코르사, 그다음 모카 X 등과 공유한 차세대 플랫폼이 CMP 기반으로 제작되었고요. 그래서 무게가 좀 감량이 되었고, 그다음에 역학적 효율성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라인업은 가솔린, 디젤, 전동 파워트레인이 탑재가 된다고요. 최고 출력 70마력, 100마력, 130마력의 가솔린 엔진과 100마력 엔진에 디젤 엔진이 탑재된 208은 이제 8단 자동 변속기가 합을 이룬다고 합니다. 여기에 고성능 GTI 버전인 경우 1.6 리터의 가솔린 터보차저가 탑재돼 제어 출력이 220마력을 뽐낼 전망이고요. 여기서 이제 전기차 버전이 새롭게 나옵니다. 그래서 50kW의 대용량 배터리 탑재, 제어 출력이 136마력, 제어 토크가 26의 성능을 발휘하고요. 1회 완충 시 국제 표준 시험 장치인 WLTP 기준으로 최대 340km, 이로 기준으로 최대 450km까지 주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일단은 지금 시작 가격이 15,490유로, 그러니까 올 하나 돈으로 2,040만원 시작하고요. 전기차 버전인 경우에는 3450유로, 한 돈으로 4,010만원부터 책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2208 모델이 현재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출시까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도 역시 푸조 이야기인데요. 푸조가 지난 현재 시간 19일 플랫폼과 파워플레이 디자인까지 모두 바뀐 뉴 푸조 2008 SV가 전격 공개가 되었습니다. 2008은요 2013년에 출시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100만여 대 이상 판매한 푸조의 베스트셀링 모델입니다. 지난해 이제 푸조 308 그리고 508과 3008과 5008입니다. 3008과 5008과 함께 유럽 SV 시장 판매량 1위를 달성한 견인으로 주역으로 유럽의 B세그먼트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208 완전 변경 모델에 이어서 또 하나의 볼륨 모델이 푸조 2008 SV까지 선보이며 브랜드 고급화 전략을 이어갈 계기라고 합니다. 6년 만에 완전 변경 모델로요. 파워트레인의 다각화와 함께 브랜드 미래 디자인 아이덴티 동급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이 담아낸 푸조의 차세대 방향성 SV 방향성을 제시를 한다 하고요. 그래서 뭐 디젤, 가솔린, 전기차 모델까지 또 소비자 선택의 폭을 높인 것으로 특징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버전은요 50kW의 대용량 배터리 탑재, 최고 출력 136마력, 제어 토크가 206Nm의 성능을 발휘를 한다고요. 국제 표준 시험 방식이 WLTP 기준으로 약 최대 31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100kW 급속 충전 시에 사용하면 30분 이내로 80%까지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솔린과 디젤 엔진은 PS 그룹의 독보적인 배기가스 저감 기술을 적용해가지고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로 6.D 기준을 이미 충족시키는 뛰어난 친환경성을 자랑한다 하고요. 가솔린 엔진 3종과 100마력, 150마력, 그 다음에 4기통 1.5리터의 블루 HDI 디젤 엔진으로 2종으로 구성이 된다 하고요.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 및 수동 6단 변속기가 맞물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모델 대비해서 조금
전폭이란 전장과 전폭 휠베이스가 늘리고요. 전고를 조금 낮춰가지고 또 균형장 비율을 만족시키는 SUV로 완성을 시켰다고 하고요. 뭐 전면부는 풀 LED 헤드램프와 함께 신형 508과 208의 선보이 사자의 송곳니를 향상하는 LED 주간 제형 등이 적용이 되었답니다. 측면부는 A필러에서 C필러까지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과 볼륨감이 조화를 이루어져 한층 역동적인 인상을 자아내며, 후면부는 블랙 패널에 사자가 발톱으로 핥힌 듯한 3D LED 리어 램프를 적용해 강렬한 존재감을 선사를 한다고 합니다. 내부는 더욱 고급스럽고 인체공학적 설계된 아이코피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하고요. 이 뉴 푸조 2008 SUV는요 9월에 세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로써 해외 자동차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와 디스토리, 팟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이웃 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했고, 디스토리는 구독, 팟빵과 파티에서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 구독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모터스포츠 소식이 준비가 되었으니까 그것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새로운 해외 자동차 소식들을 들고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수요일 되시고요. 전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